60세 김철수 씨의 사연입니다. 형제끼리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시골집을 판 3억 때문에요. 상상해 보세요. 한때 같은 이불을 덮고 잠들던 형제들이 변호사를 끼고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피보다 진한 게 돈일까요? 아니면 결국 돈 앞에선 핏줄도 소용없는 걸까요? 부모님이 직접 지으신 그 집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커다란 감나무,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던 넓은 처마, 겨울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던 따뜻한 방. 아버지가 손수 놓으신 마루 하나하나에는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스며 있었고, 어머니가 가꾸신 텃밭에서는 계절마다 싱싱한 채소들이 자라났습니다. 세 남매는 그 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형들이 막내 동생을 업고 마당을 뛰어다니던 모습, 감나무 아래서 함께 숙제하던 여름날들, 명절 때마다 친척들로 북적였던 그 집의 웃음소리들,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집은 덩그러니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 남매 모두 한 목소리였어요. 추억이 담긴 집, 절대 팔지 말자.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빈집을 관리하는 일이 점점 버거워졌고 결국 팔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팔렸습니다. 시골임에도 불구하고 3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돈이 생기자 세 남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겁니다. 첫째 철수 씨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연히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철수 씨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결혼한 뒤에도 부모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다 도맡아 했거든요. 시골집 지붕이 새면 수리업체를 불렀고 마당에 풀이 자라면 직접 가서 뽑았습니다.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면 밤늦게라도 달려가서 고쳤고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병원 갈 때마다 함께 했어요. 무엇보다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이 남달랐습니다. 부모님 산소 관리, 제사 준비, 친척들 모임까지. 철수 씨의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관련된 모든 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몸으로 때운 게 얼마나 많은데 그냥 똑같이 나눠 가지자고.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런데 둘째 민수 씨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아, 형? 그럼 내가 한 건 뭐야? 나도 부모님께 정말 많이 했다고. 민수 씨는 나름 성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부모님 집을 자주 찾아가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어요. 매월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고 몇 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가시면 치료비는 무조건 민수 씨가 됐고 집에 큰 수리가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안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다 누가 사드린 줄 알아? 내가 벌어서 부모님 편하게 해드린 게 얼마나 많은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형은 몸으로 했다면 나는 돈으로 했다고. 그런데 진짜 폭탄 발언은 막내딸 영희 씨에게서 나왔어요. 오빠들 정말 웃기네. 그럼 나는 뭐야? 내가 부모님께 제일 잘했다는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영희 씨 말도 맞았어요. 오빠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성을 보였거든요. 결혼한 뒤에도 일주일에 3번은 부모님을 찾아뵈었고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하는 기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워하시면 함께 시장도 보고 아버지가 심심해하시면 바둑도 두고 부모님의 일상 깊숙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특히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거동이 불편해지셨을 때 영희 씨의 헌신은 정말 대단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는 며칠씩 병실을 지켰고 퇴원 후에는 매일같이 찾아가서 약 챙기고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셨을 때도 영희 씨가 가장 먼저 알아차려서 병원 검사를 받게 했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누구를 제일 좋아하셨는지 오빠들도 알잖아요. 친척들이 뭐라고 했는지도 알고. 역시 딸이 아들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이제 세 남매의 입장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철수 씨는 장남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민수 씨는 경제적 지원의 가치를, 영희 씨는 정성과 사랑의 깊이를 내세우며 각자 자신이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처음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얘기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점점 격해졌어요. 철수야,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부모님 돈 한 푼 안 드리고 뭘 했다고. 민수야, 돈만 보내면 다야? 추석 때 한 번 오는 게 전부면서. 영희야, 부모님이 좋아해줬다고 재산까지 더 받겠다는 거야?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감정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했습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던 형제가 이제는 서로를 원수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결국 세 남매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각자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에 섰던 거예요.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그 마당이, 함께 잠들던 그 방이 이제는 법정에서 다툼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누가 더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차가운 법의 잣대로 판단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세 남매는 서로 연락도 끊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혈육이 이제는 명절에도 만나지 않는 남남이 되어버린 거죠. 주변 친척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중재할 수 없었어요. 각자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판결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첫째 철수 씨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성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민수 씨와 영희 씨는 재판 얘기는 까맣게 잊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이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민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네. 형은 정말 몸으로 다 떼어왔는데. 영희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큰오빠가 없었으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철수 씨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의 첫 번째 말은 이거였어요. 미안해. 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부모님이 지켜보고 계실 텐데. 그 순간 세 남매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진짜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요.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방식대로 부모님을 사랑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죠. 결국 세 남매는 재판을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3억을 똑같이 나누어 갖기로 했어요. 1억씩 정확히 3등분한 거죠. 철수 씨의 몸으로 한 수고도, 민수 씨의 경제적 지원도, 영희 씨의 정성 어린 돌봄도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조금씩 아쉬워했어요. 그래도 내가 좀 더 받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영희 씨가 먼저 변화했어요. 오빠들, 사실 제가 부모님께 잘한 건 당연한 거였어요. 딸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요. 민수 씨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돈으로 해결하는 게 편해서 그런 거였어. 형처럼 몸으로 하는 게 정말 힘든 거였는데. 철수 씨는 형으로서 먼저 사과했어요. 내가 장남이라고 너무 내세웠나 봐. 너희들도 각자 방식으로 부모님께 정말 잘했어. 지금 세 남매는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매달 한 번씩은 만나서 식사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챙겨요. 철수 씨의 건강이 좋지 않자 민수 씨와 영희 씨가 번갈아가며 돌보고 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나누어 가진 뒤에 오히려 서로를 더 챙기게 된 거죠. 무엇보다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진짜 유산은 그 3억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돈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세 남매 중에서 누가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장남으로서 모든 책임을 진 철수 씨? 경제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민수 씨? 아니면 부모님 곁에서 정성껏 돌본 영희 씨? 정답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건 가족은 돈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남매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돈은 잠깐이지만 가족의 인연은 평생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 작은 다툼이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